현재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정치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부여되는 통치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활동이다. 헌법과 각종 법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통치 행위자의 선출, 주요 정책에 대한 판단이 정치 영역에서 일어난다. 온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핵심 명제는 올바르고 반듯한 다스림이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정의로운 통치 행위다. 정치로부터 행정이 나오고 행정에서 정책이 구현되어 국민을 향한다. 정치가 올바라야만 그에 이어지는 행정과 정책, 정책의 결과가 올바른 것이 된다. 정치가 왜곡되고 잘못되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실패로 노정된다. 정치는 잘못되면 안 된다. 항상 건전하게 살아있어야 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띄어야만 한다. 그런데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정치를 주업으로 한다는 정치인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이라는 높은 자리에만 연연하면서 온갖 권모술수와 부정을 일삼는다. 눈앞의 선거와 당선에만 목숨을 걸고 집착한다. 일단 당선되면 주어진 임기 동안 권세를 누린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인과 정치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잃고 만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 정부로 인해서 정치가 행정과 사법은 물론 통치 전역에 걸쳐서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국회의원이 장관과 차관으로 등장하여 행정부를 장악하였다. 정치인들은 정부 행정, 정책의 모든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마음껏 뽐내고 있었다. 그런 정치가 정당과 파벌, 소수 국회의원들의 독단적 행태로 인해 사분오열되어 있었다. 그 영향을 받은 행정과 사법, 세부 정책들은 또 어떠했겠는가? 온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을 못해 굶주리고 있는데 조선시대의 양반과 같은 특권층 정치인, 국회의원들은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자 하였다. 나라가 아니라는 한탄이 모든 국민들 입에서 나왔다. 2공화국 당시의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정치인만 신나고 있었다. 아니 참된 의미의 정치인이 아니라 그저 말만 번들어지게 하는 정치꾼이 모든 영역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었다. 군사정부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바로 이런 정치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정치를 참 정치로 순화하는 일을 추진하였다. 정치의 순화는 두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하나는 정치의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촉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의 부정적인 부분을 수정하고 차단하는 것이었다. 전자에 속하는 것이 정당 정치의 활성화, 젊은 새로운 인재의 발굴 등이었다면 후자에 속하는 것은 부정부패 척결, 정치정화위원회를 통한 정치인 적격 심사, 무소속 입후보의 금지,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 정부 형태 폐지였다.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바꿔야만 한다. 자유당 정치와 3.15 부정선거, 민주당 장면 정부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정하고 오만한 정치인들을 모두 교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다는 철인 정치, 요순 임금의 성인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인물을 골라서 정치를 담당케 해야만 한다. 국가의 통치력을 확립하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군사혁명위원회는 혁명 직후 가장 우선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하여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조국의 현실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열망에 호응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1. 군사혁명위원회는 일체의 장면 정권을 인수한다. 2. 현민의원, 참의원, 지방의회는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하여 해산한다. 3. 일체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장면 행정부 강요들을 모두 체포하고 싸움질만 해대던 국회의 참의원과 민의원, 지방의회를 모두 해체하고 의원들을 구금하였다. 정치인 모두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켜 일시적으로 정치가 없는 국가를 만들었다. 통치 행위 중에 오로지 행정만이 최고회의를 통해 구현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통치 행위 속의 정치는 당연히 내포되어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정치 규제를 풀고 순화된 정치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